안녕하세요. 곽복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자로 풀어본 중국 역사 지록 위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슴을 말이라고 한다. 좀 이상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진시황의 아들 호해가 황제가 되고 나서 실권을 장악했던 조고와 얽힌 이야기입니다. 이 조고는 황관인데요. 이사와 같이 권력을 쥐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진시황이 산동 지역에 순시를 하다 거기서 죽는데요. 그때 진시황은 유명을 내립니다. 전방에 나가 있는 부소를 제위에 앉히도록 하라. 그리고 죽었는데 조고가 생각해 보니까 장성한 부소가 제왕이 되면 자기의 지위가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의 유서를 바꿉니다. 바꿔서 전선에다가 부소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진시황의 유명으로 자살하라. 왜? 내가 제대로 효도를 다하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자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효성이 깊었던 부소는 전방에서 자결하고 맙니다. 그래서 조고가 의도했던 대로 호해가 진 2세가 됩니다. 사실 진시황은 자기가 황제가 되고 나서 자기를 첫 번째 황제, 그래서 시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2세, 3세에서 만세까지 내려가게 해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황제가 진 2세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조고가 워낙 권력이 세다 보니까 나중에는 음험한 생각을 갖습니다. 진나라를 이제 뒤엎을 생각까지 갖게 되죠. 그러려면 자기를 따르는 무리가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하들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본 것입니다. 어느 날 황제랑 자기랑 신하들이랑 같이 어원을 거닐다가 사슴이 한 마리 있는 걸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폐하, 저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 2세가 아이고 너무 심하게 농담을 하시는군요. 저게 어디 말입니까? 사슴이죠. 그리고 황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조고가 정색을 하고 아닙니다, 폐하.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황제가 아니 무슨 말이요? 사슴 아닙니까? 그랬더니 조고가 그러면 여기 있는 신하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랬더니 황제가 그래 경들이 보기에는 사슴이 아니요? 그랬더니 다들 조고의 눈치를 보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폐하 말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중국 역사 속에서 또 현대사 속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은 사슴을 말이라고 속이는 경우가 눈앞에 뻔히 보이는 사실을 아니라고 우기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현대어로 내로남불이라고 하기도 하죠. 근데 중국 역사 속에서 이러한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몇 가지 사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당현종 때 이야기인데요. 당현종은 개원의 치세를 열어갔던 아주 유명한 명군 중의 명군입니다. 물론 후반기에 양귀비에 빠져서 나라를 망친 혼군으로도 유명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 당나라 제국을 가장 강성하게 이끌었던 유명한 황제입니다. 그런데 그 말년에 마지막 재상이 양국충입니다. 이 양국충은 지금으로 치면 깡패였습니다. 저 시골 구석에서 깡패로 놀던 자인데 자기의 먼 친척 누이인 양귀비가 귀한 신분이 되자 그 기회를 이용해서 중앙정계에 진출한 자입니다. 처음에는 이인보를 통해서 발탁됐는데 나중에는 이인보를 본인이 제거했습니다. 이 양국충이 어떤 자이냐면 황제에게 온갖 아부를 다하고 충성을 다하면서 자기는 자기대로 다 챙겨먹는 이런 자입니다. 그리고 황제나 자기를 욕하는 상소문이나 또는 세상에 좋지 않은 소식이 들어오면 그걸 전부 다 막았습니다. 한 번은 황제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전국에 기근이 들어서 굶어 죽는 자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 재상을 불러드렸습니다. 양재상, 내가 요새 들어보니 기근이 심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것이오? 그랬더니 폐하, 어떤 놈이 그런 거짓말을 아뢰옵니까?
그러니까 아니 내가 보기에도 요새 날씨가 좀 가문 것 같은데 그랬더니 폐하 아닙니다. 그러더니 양육충이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아주 싱싱한 벼 포기를 몇 개를 들고 오더니 폐하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벼가 싱싱하게 잘 자라는데 무슨 가뭄입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당현종은 재상의 말이 맞는 것 같구려. 내가 잘못 알았어. 이게 아주 대표적인 지록 위마입니다. 양국충이 밑에 있는 부하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윗선에다가 거짓을 보고한 것이죠. 모든 백성들이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데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현대 중국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약진 운동 시기, 즉 1950년대 말에 중국에 대가뭄이 들어서 서방의 통계로 보면 거의 3천만 명이 아사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중앙정부에다가 지방정부가 보고한 것을 보면 항상 풍년이 들었습니다. 사실 지방에는 대기근인데 중앙정부가 무서워서 보고서에는 전부 다 풍년이라고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한테 중앙으로 그러면 세금을 더 내라. 뭐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던 것입니다. 지록 위마.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거짓으로 바꿨을 때 수많은 국민들이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중국 역사 속에서 보면 무인들도 이런 지록 위마의 잘못을 저지른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알록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는 당현종의 총애를 받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선에 나가서 싸움할 때마다 실패를 했습니다. 거란족이나 돌궐족한테 졌는데 그것을 이긴 것처럼 보고를 해서 결국 중앙정계까지 진출했었죠. 나중에는 그게 발각되고 결국은 알록산의 난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러한 지록 위마는 춘추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프로그램 중에 원포인트 중국 역사에 춘추시대 4대 미인 중에 하나인 식규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식규가 초나라의 왕비가 되죠. 강제로 끌려가서 이제 왕비가 된 것인데요. 어쨌건 그의 아들 초성왕이 등극합니다. 그런데 초성왕이 등극할 때는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의 작은 아버지인 자원이란 사람이 지금으로 치면 총리, 영윤의 자리를 맡습니다. 그래서 수렴첨장 비슷하게 하는데요. 이 자원은 정치보다도 자기 형수한테 마음이 있었습니다. 대미인이다 보니까 어떻게 좀 자기랑 좀 살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풍요를 즐기는 이 자원이 식규가 있는 궁궐 옆에서 항상 가물을 즐겼습니다. 근데 보다 못한 식규가 불렀습니다. 영윤께서는 정치는 안 하시고 하고 한날 그렇게 가물을 즐기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뭔가 국가를 위해서 큰 일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자원은 다르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형수가 내가 뭔가 큰 일을 이루면 나랑 같이 하겠다는 이야기구나. 자기 혼자 로맨스죠. 그래서 갑자기 군대를 이끌고 적나라를 공격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패배해서 돌아왔죠. 그런데 이 자원이 머리를 써서 초나라 국경부터 승리한 것이냐 막 나팔도 불면서 개선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속일 수 있겠습니까? 결국 자원은 나중에 초성왕에 의해서 제거됩니다. 근데 중국 역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의모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 무의모반 자체가 따지고 보면 지록 위마입니다. 송나라 때 충신이었던 악비를 제거했던 진회가 썼던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을 사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거짓되게 보고해서 결국은 충성스러운 악비를 제거했었죠. 그래서 무의모반,
내로남불 전부 다 지록위마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지록위마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2014년에 교수신문에서 뽑는 올해의 사자성어에 출품했던 사자성어입니다. 그해에 교수 투표에서 1위로 뽑히면서 상당히 센세이션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제가 그 당시에 그 사자성어를 올리면서 바랐던 것은 여당, 야당이 아니라 정치하는 자들, 그리고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이 국민들 앞에 정직하길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수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지록위마의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국 역사 속에서도 수천 년 동안 지록위마의 현상은 계속됐고 지금도 그 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인간의 본성이 순자가 말한 대로 성악설, 즉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지록위마라는 내자로 중국 역사 속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